우리가 이제 또 60분법이랑 호도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각을 뭐 1도, 2도, 3도, 90도, 180도 이렇게 쓰고 있잖아. 왜 이노야? 아니 뭔가 틀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 수평이? 아니 각도가 아, 각도가? 그래? 너무 가운데 있잖냐. 이거 틀면 이상해. 아 됐어. 됐나요? 그래서 나 뭐라 했지? 그래서 우리가 1도, 2도, 뭐 90도, 180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그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 약속이잖아, 일종의, 그치?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60분법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호도법을 가지고 이제 각을 조금 정의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60분법이 뭐냐면 원이 있어. 원의 둘레를 360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원의 둘레를 이렇게 쪼개 360등분을 하는 거지. 그때 이 한 조각의 부채꼴이 이루는 각을 1도라고 정의를 해서 쓰는 게 60분법이에요. 360등분 했잖아. 그러면 이거 한 바퀴 돌면 360도겠네. 왜 한 조각이 1도니까. 그렇게 정의를 해서 쓰는 게 60분법이라고. 우리 되게 익숙하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근데 이 각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해볼 건데 어떻게? 호도법을 가지고. 호도법이 뭐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가지고 뭔가 각을 표현을 해줄 거라는 거야. 됐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잘 보세요. 원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근데 나는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똑같게끔 잡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이니까 호의 길이도 뭐가 되게끔 이 길이가 반지름이랑 똑같은 R이 되게끔 잡아서 부채꼴을 만들어 주시는 거겠죠. 예를 들면 반지름의 길이가 5면 호의 길이가 뭐가 되게끔 5가 되는 시점에서 탁 끊어주는 거지. 됐나요? 그때 그 부채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겠대. 우리가 1도라고 쓰는 것처럼 라디안은 단위예요, 단위. 그때 이 각을 1라디안으로 정해주실 거고 그게 뭐다? 호도법입니다. 됐죠? 반지름의 크기랑 같은 크기의 호의 길이만큼 쭉 잘라서 그때 그 부채꼴이 이루는 각을 1라디안으로 정의를 할 거고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라디안은 뭐해서 생략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1이 뭐지 생각하지? 이 각이 왜 1이지? 그 말은 1라디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단위를 생략해서 씁니다. 됐죠? 1라디안. 궁금하지? 1라디안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벌어진 정도가 궁금하잖아. 왜냐면 우리는 지금 도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럼 궁금한 거지. 1라디안은 도대체 몇 도일까?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1라디안이 몇 도인지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실 거예요. 됐죠? 한번 유도를 해볼게. 여기까지 안 되는 거. 됐죠? 뭐 한 건 없지만 됐죠? 그래서 1라디안이 도대체 몇 도 정도가 될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한 원에서 부채꼴의 그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죠. 중심각이 2배가 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또 넓이도 정비례. 중심각이 2배가 되면 그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됐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아무튼 ESM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그 정비례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1라디안이 대략은 아니고 1라디안이 몇 도인지를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됐죠?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런 부채꼴이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이 있죠. 그럼 이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인 거야? 이 한 바퀴가 몇 도인 거야? 360도인 거죠. 맞아? 그때 이 원의 둘레, 즉 원의 이 호의 길이 이 둘레는 얼마인 거야 얘들아? 반지름이 R이니까 2파이R이 되겠죠.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심각의 크기랑 둘레,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해볼게. 이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죠. 그때 이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가 되겠죠. 괜찮아? 이 부채꼴은 호의 길이 R이죠. 이 원은 둘레가, 즉 이 길이가 2파이R이죠. 이 비례식이 항상 성립할 거라고. 이해 안 가는 부분?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나는 1라디안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1라디안을 구해보자. 이렇게 곱하면 1라디안 곱하기 2파이R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360 곱하기 R이 되겠죠. 나 누구 궁금하다고? 1라디안 궁금하다고. 그럼 2파이R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2파이R 분의
360 곱하기 R이 되겠죠. 약분, R 약분하고 2 약분하시면 파이분의 180도예요. 즉 1라디안이.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 1라디안이 뭐구나? 파이분의 180도구나. 됐나요? 대략적으로 파이가 뭐야? 너희가 생각하는 3.1산 거잖아. 3.135씩 계속 뻗어나가는 무한소수인 거잖아. 그쵸? 그럼 대략적으로 180도에다가 3.1 정도 나눈 거, 한 60도 좀 안 되는 그런 각이 1라디안이에요. 뭐 그것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파이분의 180도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됐죠?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괜찮아? 그러면 양변에다가 분모 실어 파이 곱하자. 그러면 파이 라디안이 뭐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됐나요? 근데 내가 뭐 한다고? 라디안을 생략해서 이제 쓸 거야. 그래서 파이가 180도다. 그럼 애들이 선생님 왜 3점 얼마랑 180도랑 같아요?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가 생략된 거야? 단위가 생략된 거예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이해 안 가는 부분? 괜찮아? 그래서 60분법 180도는 호도법 파이 라디안이랑 같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1도는 뭐랑 같을까? 1도는 몇 라디안일까? 일단 1도는 뭘로 나눴어? 얘를 180으로 나눠야 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얘도 180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60분법의 답을 호도법으로 한번 고쳐볼게. 그러면 문제 30도는 몇 라디안일까? 봐봐. 30도는 30 곱하기 1도 맞아? 아니야? 맞아? 이거 뭐야? 30 곱하기 1도죠? 근데 30 곱하기 1도가 몇 라디안이라고?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그래서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계산을 하게 되시면 약분 하시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됐나요? 그래서 기억해줘. 나는 지금 이 60분법을 뭘로? 호도법으로 고치려면 여기다 뭐 곱하면 돼?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 됐나요? 해볼까? 그럼 60도는 이런 과정이 있지만 좀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60도를 이 60분법의 각을 뭘로? 호도법으로 고치려면 여기다 뭐 곱하면 돼?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시면 바로 호도법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적어볼까? 60분법을 뭘로 고치려면 호도법으로 고치려면 얼마?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럼 이제 거꾸로 호도법 라디안을 도로 고치고 싶은 거지. 그럼 라디안을 도로 고치려면 얘 뭐를 곱하면 돼? 역수를 곱하면 되겠네. 180분의 파이 곱해서 제가 됐으면 얘가 이거 되려면 파이분의 180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해 안 가는 부분? 그럼 해볼까? 이거를 뭘로? 이렇게 60분법으로 고치고 싶다고. 얘를. 그러면 6분의 파이를 뭐 곱하면 돼? 파이분의 180도를 딱 곱하게 되면은 30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우리 무슨 각이든지 다 고칠 수 있겠네. 해볼까? 270도 호도법으로 고쳐달래. 그럼 여기다 뭐 고치면 돼? 뭐 곱하면 돼, 얘들아? 180분의 뭐? 파이 곱하시면 되겠네요. 맞아? 그래가지고 약분 하시면 2분의 3파이가 되실 겁니다. 됐나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4분의 파이 얘를 갖다가 도로 고쳐달래. 60분법으로 고치면 뭐 곱하면 돼, 얘들아? 파이 2분의 180을 곱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45도가 되실 거라고요. 이해 안 가는 부분?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로 고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이제 생략을 해서 쓰실 거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거야, 이거. 그러면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너희 몇 개 문제 풀 거는 얘들아 69쪽에 하나밖에 없네. 547번이에요. 69쪽에 547번. 547번이에요. 69쪽에. 해볼게요. 너무 쉽네 얘들아. 45도 너희 고칠 수 있지? 호도법으로 라디안으로 고치려면 얼마 곱해야 돼?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되겠죠. 180도분의 파이입니다. 108, 이거 도를 좀 써줄게.
180도분의. 그래서 이게 도도 없어지는 거거든. 도도 단위까지 없어지는 거죠. 그래주시면 얘는 4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땡 2분의 파이라고 해서. 됐나요? 2번 160도 고쳐달래. 뭐 하면 돼? 180도분의 파이 곱하면 되겠네. 그래주시면 9분의 8파이예요. 이것도 땡 7분의 6파이라고 했으니까. 3번 마이너스 144도를 라디안으로 고치려면 180도분의 파이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4파이예요. 이것도 땡. 역수를 써놨네. 그치? 4번 12분의 5파이죠. 이거를 60분법 도로 고치려면 파이분의 180도죠. 역수. 그럼 파이 날라갈 거고 약분 하시면은 75도예요. 이것도 땡 70도라고 했기 때문에. 됐나요? 5번이 답인가 보네. 5분의 9파이를 갖다가 도 60분법으로 고치려면 파이분의 180도 곱하면 되겠죠. 쭉쭉쭉쭉 약분하시면은 324도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괜찮아? 계속 할게요. 계속 해보면 이제 뭐 할 거다 얘들아. 이제 60분법, 호도법, 60분법 서로 변환하는 거 고치는 거 다 했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죠. 부채꼴이 있어요.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이 있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예요. 근데 우리가 세타는 앞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때 세타를 호도법으로 반드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60분법으로 나와 있더라도 호도법으로 변환을 하셔서 공식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호도법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L. 넓이를 S, 이 넓이를 S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첫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했어요. 외우셔야 돼요. L은 R세타다. 이거 유도 안 하고 싶긴 한데 방학 때 다 해가지고 만약 유도를 간단하게만 해볼게. 넓이는 안 할게요. 이거를 유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원래 뭐야? 원의 일부분이었겠죠? 원의 일부분이었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랑 정비례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세타죠. 원의 중심각은 360도인데 호도법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360도는 2파입니다. 됐나요? 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이죠. 이 원의 호의 길이, 즉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비례식.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2파이 곱하기 L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2파이 R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L을 구하려면 2파이를 약분하시면 R 세타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결론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다. 근데 세타를 뭘로? 호도법으로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뭐 구할 거다?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기억해줘 얘들아. 2분의 1 R제곱 세타가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하나 더 외워줘. 왜냐면은 R제곱이 뭐야? R 세타인 거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R 세타가 누구였는데? L이었잖아. 맞죠? 그래서 R 세타 자리에 L을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각과 반지름 주면 이거 가지고 넓이 구하시고 중심각 안 주고 반지름과 호를 주면 이거 가지고 구하시고 다 주면 뭐 아무거나 초이스 하셔서 구하시면 되겠죠. 외워주세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반드시 세타는 호도법이다. 또는 2분의 1 RL이다. 됐나요? 그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 둘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 풀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호의 길이 구하는 거. 괜찮아? 계속 해볼게.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
70쪽에 550번 하나 할 수 있겠네. 70쪽에 550번. 지금 호의 길이가 이 부채꼴이 있어요. 호의 길이가 6파이래요. 이게 6파이. 그 다음 넓이가 12파이래요. 이 넓이가 12파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래. 됐죠?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 모르니까 얘를 구하래. 호의 길이 줬죠? 넓이 줬네? 그러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해도 되지만 나는 지금 반지름을 알아야 되거든. 반지름. 그래서 2분의 1 rl 할게요. 2분의 1 rl. 괜찮아? 왜냐면 넓이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12파이. 그럼 넓이가 12파이고 반지름 몰라요. 호의 길이 알죠? 6파이. 그럼 여기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기에 2분의 1 rl이 이거 다시면 반지름 구할 수 있겠죠? 이해했나요? 다 했네 그러면. 약분하면 이거 파이 없애버리고 3r이 10이니까 따라서 r은 얼마다? 4다. 그럼 반지름이 4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r 세타가 6파이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r 이거 쓰시면 r 세타가 뭐다? 6파이다. 그러면 따라서 세타는 4를 나누면 되니까 2분의 3파이다. 이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는 부분 괜찮아? 하나 더 해볼 거야 얘들아. 553번 해볼게요. 대표 문제 아니지만 이것도 중요하기에 한번 내가 해볼게. 553번. 이것도 했는데 둘레가 24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둘레가 24인 부채꼴 넓이. 둘레랑 호의 길이 다른 거 알죠 얘들아? 호의 길이는 이거고 부채꼴 둘레는 반지름 호의 길이까지 해서 이렇게 둘러싼 부분의 길이가 둘레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부채꼴의 둘레가 24라는 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반지름 몇 개랑 두 개랑 호의 길이 하나랑 더한 게 24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반지름을 내가 r, 반지름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2r 더하기 l이 24다. 이렇게 가실 거예요. 됐죠? 좀 지울게. 그래서 2r 더하기 l이 24예요. 이런 힌트를 줬을 때 문제가 뭐야? 부채꼴의 넓이가 제일 큰 건 얼마니? 부채꼴의 넓이 구할 건데 세타 쓰면 안 되겠죠? 지금 모르니까. r과 l로 표현하는 넓이 있었잖아. 2분의 1 rl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뭐다? 2분의 1 rl인데 그게 최대가 되고 싶대. 얘 최대값 구하래요. 여기까지 안 가는 거. 괜찮아? 근데 너 이거 문자 하나로 만들 수 있잖아. 위에 힌트 있네. l이 누구랑 같은데? 24 빼기 2r. 여기서 l은 24 빼기 2r이랑 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l에다가 대입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2분의 1r에 l 자리에 24 빼기 2r을 대입을 하시면 전개를 하게 되면 r에 대한 2차식이야. 2차식의 최대 제소는 완전제곱식 꼭지점 구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 맞죠? 완전제곱식 고쳐서. 얘부터 할게. 이렇게 분배하면 2약분 될 거고 마이너스 r 제곱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플러스 12r이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얘를 뭐를 구하라? 최대값. 2차야 완전제곱식 고치자. 마이너스 묶자. 그럼 r제곱 마이너스 12r 반의 제곱 36 마이너스 36이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r 마이너스 6의 제곱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36 됐나요? 문제. r이 얼마일 때 최대값 누구죠? r이 뭐일 때? 6일 때 최대값 얼마?
36이다. 아, R이 6일 때 나 지금 누구 구한 거야? 넓이 구한 거잖아. 넓이의 최대값이 36인 거겠죠. 즉 최대 넓이가 36이다. 됐나요? 그러면 넓이 최대값은 구했네. 얼마? 36이라고. 근데 문제가 뭔데? 그때의 반지름도 구해달라. 여기 있네. 반지름이 얼마일 때? 6일 때죠. 이해 안 가는 부분?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 최대 넓이가 36이다. 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해볼게요. 힘들죠? 앞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를 보실 건데 앞을 보시면 돼요, 얘들아. 삼각 함수의 정의. 원을 하나 그릴 거야, 얘들아. 원을. 근데 너 이거 하기 전에 그 중3 때 배웠던 삼각비 기억나? 삼각비? 삼각비가 뭐였게? 직각삼각형에서 이루어진 세 변이 있을 거잖아. 밑변, 높이, 빗변. 그때 두 변 사이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하고 삼각비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요 변의 길이가 A, 요 변의 길이가 B, 요 변의 길이가 C라고 했을 때 이거 중3 내용.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요. 사인은 뭔데? 요 세타에 대해서, 이 세타에 대해서 얘가 밑변이죠, 지금. 90도랑 이 기준각이 밑변이야. 여기 수직인 얘가 높이고요. 이 90도가 마주보고 있는 대변. 이게 지금 빗변인 거죠. 괜찮아? 사인 값이 뭐였게? 빗변분의 높이였어요. 빗변분의 높이 B가 사인값. 그래서 C분의 B였습니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의 값이었어요. 빗변분의 밑변. C분의 A.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예요. 밑변분의 높이. A분의 B가 탄젠트입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 될 거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삼각함수의 정의를 좀 할 건데 뭐를 그릴 거냐면 좌표 평면이 원을 하나 그려주실 거예요.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내가 하나 그린 거지.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딱 그렸어. 그때 시초선이 어디야? 얘가 시초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동경 하나를 딱 그리는 거지. 동경 OP. 얘를 동경 OP라고 할게요. OP. 동경 OP가 이루는 값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거에 대한 사인 세타값, 코사인 세타값, 탄젠트 세타값을 정의를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얘들아, P의 좌표를 모르니까 내가 임의로 설정할게. x, y라고 됐죠?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서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가 누구냐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R이 되겠죠. 이거 누구게? P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되실 거예요. 이 X니까 이 길이 X. 얘는 누구죠? P의 Y 좌표죠. 이게 X, Y니까 이 길이가 Y가 되겠죠. 이해 안 가는 부분? 괜찮아? 그러면은 결론만 외워주시면 돼요. 사인은 뭐다 얘들아?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R분의 Y죠. 됐나요? 사인은 R분의 Y구나. 코사인은 세타에 대해서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R분의 X죠. 오케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Y죠. 여기까지 됐어? 이거를 외워주시면 돼요. 다시 사인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인은 동경이 주어졌어. 동경이 탁 주어졌고 그 동경이 원과 만나는 점을 내가 P라고 잡아줬을 때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원의 반지름 분의 이 점의 y 좌표예요. 됐나요? 코사인 값은 원의 반지름 분의 이 점의 x 좌표예요. 탄젠트 값은 이 만나는 점의 x 좌표분의 y 좌표인 거예요. 그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걸 물었어. 그냥 앞을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원점 O와 점 P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지. 됐나요? 아, 원점 O랑 점 P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라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 하나 그려주세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원 하나 그려서 P가 어디 있어? 3,-1인 거잖아.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일 거야. 3,-1은 P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시초선어로부터 항상 요게 지금 세타라는 거야. 됐나요? 이해 안 가는 부분? 그럼 그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뭐라고 했지?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이 동경이 만나는 원과 만나는 점의 Y좌표. 그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근데 반지름을 모르니까 반지름은 구하시면 되겠죠. 요 길이 반지름 아닌가? 원점이잖아.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루트 여기서 이거 뺀 거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이거 뺀 거의 제곱 이거니까 반지름 루트 10이죠. 됐나요? 그러면 사인 값은 뭐다? 루트 10분의 반지름분의 Y좌표다. 마이너스 1이다. 됐네. 코사인 값은 반지름분의 만나는 점의 X좌표다.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반지름분의 만나는 점의 X좌표다. 됐죠? 탄젠트 값은 X좌표분의 Y좌표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여기까지 괜찮아? 이걸 토대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얼사탄코 배운 거 기억나나요? 얼사탄코가 뭐였게? 이거였죠. 원 있습니다. 1사분면의 좌표는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죠. 맞아? 2사분면의 좌표는 X좌표는 음수고요. Y좌표는 양수죠. 3사분면의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죠. 4사분면 이제 X좌표는 양수고 Y좌표는 음수죠. 됐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의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의 부호를 보려고 만약에 동경이 1사분면에 있었다고 쳐볼까? 그러면 사인 값은 봐봐. 반지름은 항상 양수일 거잖아. 반지름이니까. 그쵸? 이 동경이 1사분면에 있었다면 이 동경과 얘가 만나는 점의 좌표는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일 거잖아. 1사분면이니까. 그럼 그때 Y값 양수죠 이거.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니까 사인은 1사분면에 있는 값에 대해서 사인은 양수가 되겠죠. 이해 안 가는 부분?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인데 반지름분의 X좌표도 양수니까 이때 코사인도 양수가 될 거예요. 됐나요?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인데 양수분의 양수니까 탄젠트도 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셋 다 양수가 될 거다. 맞아? 2사분면은 사인은 뭐가 될 거네? 만약에 동경이 탁 여기 갔다면은 그때 Y좌표가 양수잖아. 그러면 사인은 Y좌표가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반지름 항상 양수니까. 사인은 양수네. 근데 코사인은 X좌표가 음수잖아. 그러면 양수분의 음수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될 거예요. 2사분면에서는. 양수분만 표현할게.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음수분의 양수라서 음수가 될 거예요. 맞죠? 3, 4분면에 동경이 이렇게 위치돼 있어. 그럼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반지름분의 Y좌표인데 Y좌표가 음수네. 그럼 사인은 음수겠네.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인데 X좌표가 음수네. 코사인도 음수. X좌표는 Y좌표인데 음수분의 음수니까 탄젠트는 양수네. 됐나요? 음수분의 음수니까. 4, 4분면이 이루는 각은 사인은 뭐가 돼? Y좌표인데 Y좌표가 음수니까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X좌표인데 X좌표 양수니까 코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자? 이 4분면에 대해서 1사분면에서는 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다 양의 값이 나올 거니까 올이라고 외우라고 하셨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2사분면에 위치하는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라면 사인만 양수. 사인만 양수. 3, 4분면에 탄젠트만 양수. 탄.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얼사탄
얼싸안고로 외워달라고 했다 그치? 얼싸안고? 얼싸안고로 외워주세요. 이해 안 가는 부분 무슨 말인지 이해했음? 그럼 이걸 토대로 문제를 잠깐 풀어보고 끝낼게요 얘들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끝나겠다. 일단 70페이지에 554번과 71페이지에 558번 두 개를 한번 해보실게요. 70페이지에 554번 봅시다. 정호랑 방금 한 거랑 비슷하네. 원점과 P 12,-5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셋하다. 그때 뭔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달라. 원그리라고 했다. 그치? 원 하나 그립시다. P 몇 사분면이야 얘들아? 4사분면이죠. 12,-5니까 4사분면. 그래서 이게 동경 OP인데 그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여기서부터 셋하다. 됐나요? 그럼 그때 사인은 어떻게 구한다고 얘들아? 반지름분의 y좌표. y좌표는 마이너스인데 반지름 모르니까 구하면 되겠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게 원점이니까. 여기서가 뺀 거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가 뺀 거의 제곱 루트 169니까 13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반지름분의 y좌표 이렇게 사인은 13분의 마이너스 5. 그다음 코사인이랑 탄젠트 값 구할 거죠.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였다. 그쵸? 반지름 13분의 x좌표 12. 괜찮아?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죠. 그래서 12분의 마이너스 5 계산 안 할게 얘들아. 거기다 대입을 하셔서 너희가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558번.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니? 를 물은 거잖아. 그쵸? 오케이? 뒤에 71쪽에 558번 마지막이야. 얘들아 볼게. 우리 좀 전에 배웠지? 사분면이 있었을 때 1사분면의 각 여기는 사인만 양수,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라는 거라고 배웠다. 그치? 이거 만족하고 싶어. 사인, 코사인이 곱한 게 양수가 되려면 둘 다 양양이던지 또는 둘 다 아닌가요?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죠. 둘 다 양양. 첫 번째 케이스는 사인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 또는 사인 음수, 코사인도 음수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야. 얘 또는 얘가 될 거라고요. 얘 1번 또는 2번이 되겠죠. 됐나요? 얘들아 둘 다 양수인 거 몇 사분면이야? 사인, 코사인 둘 다 양수인 거 1사분면이죠. 얘는 사인만 양수, 얘는 코사인만 양수잖아.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건 1사분면이죠. 이거는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둘 다 음수라는 거는 탄젠트가 양수인 몇 사분면? 3사분면이겠죠. 이해 안 가는 부분? 괜찮아? 그래서 얘를 만족하려면 1사분면 또는 3사분면의 각이 되시면 되겠다. 그쵸? 오케이. 얘도 똑같네? 얘도 둘이 곱한 게 양이니까 경우는 두 가지. 둘 다 양양이던지 또는 둘 다 음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얘들아 코사인 탄젠트 모두 양수인 거는 1사분면밖에 없죠? 나머지 4분면은 각 하나씩만 양수기 때문에 이것도 1사분면. 코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 둘 다 음수라는 거는 사인만 양수라는 거잖아. 맞아? 2사분면이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건 1 또는 2인데 이 둘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겹치는 거 누구다? 1사분면이다. 그래서 답은 제 1사분면의 각이다. 1번이 답이 되실 거다.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주세요. 여기까지.